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은 채무가 탕감이 될 때가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도 90% 이상 채무가 탕감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채무 탕감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개인회생 알아보시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접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랑 상담하시고 개인회생 하지 말자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이 반드시 개인회생일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도 많고 법원에서나 다양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결국 나한테 뭐가 가장 적절한지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외에도 어떤 제도들이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으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개인 채무 조정은 본인이 직접 금융사와 협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직접 은행과 협의를 해서 이자율을 낮춰달라 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으로 규정은 만들었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해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원금 탕감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자에서만 일부 탕감이 되거나 이자율에 조금 배려를 해주는 그런 정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대리인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금융사에 신청을 하시면 금융사 담당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도와주실 겁니다.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좌당 채무가 3천만 원 미만일 것. 두 번째는 연체가 시작되었을 것. 계좌가 여러 개면 그 계좌마다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계좌마다 채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저희도 맨날 헷갈리거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속 채무조정, 사전 채무조정, 그리고 워크아웃입니다. 이 세 가지 제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체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그 기간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연체 전 30일까지는 신속 채무조정, 31일부터 89일까지는 사전 채무조정, 90일을 넘은 경우에는 워크아웃입니다. 기간으로 나눈 이유는 그 기간별로 탕감되는 이자율이나 원금 탕감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모두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고민하시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예약을 하시고 내가 어떤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제도의 장점은 다른 제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본인이 가진 집을 지켜야 된다, 근데 빚이 많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다른 절차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를 통해서 좀 더 긴 기간 동안 많은 금액을 변제하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지키면서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채무 탕감 제도에 비해서 탕감되는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짧은 기간 안에 채무를 변제하고 탕감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제도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의 빚을 사주고 대신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그 빚을 대신 책임져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폐업을 하셔도 되고 다른 일을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보다 급여소득이 더 많더라도 상관없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하신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금이 깎이는 조건인데요. 연체가 3개월을 넘어야 됩니다. 연체가 3개월이 되지 않으면 이자만 탕감되거든요. 즉 연체가 3개월이 넘고 자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원금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깎이느냐를 보면 원금은 0%에서 80%까지도 깎일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의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입법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보니까 모든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들은 빠지는데요. 저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이런 분들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저희한테 회생 오시는 분들도 새출발 기금을 거쳤다가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빚 탕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네 번째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야심차게 출범했죠. 7년 이상 오래된 채무들을 나라에서 사주고 탕감해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된 이력이 있을 것, 그리고 담보가 없는 빚 총 합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일 것입니다. 여기서 합계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금융회사에는 3천만 원, B라는 금융회사에는 4천만 원의 채무가 있으면 총 채무가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회사가 그 채권을 기금에 넘기고 기금이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지가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실 필요 없이 세도약 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깎이느냐,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액을 없애줍니다. 법적으로 소각이라고 하는데요, 불에 타서 없애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넘어가서 30에서 80% 채무를 탕감받고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파산입니다. 파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든 채무를 전부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이 완전히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일을 못해서 수입이 없으시거나 수입은 있지만 본인의 수입에 비해서 채무가 너무 큰 분들, 이런 분들이 파산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분인데요, 나이가 30대 초반이신데 명의를 빌려주면서 100억대 채무가 생기신 겁니다. 본인 소득은 4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았지만 채무가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도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은 개인 파산 절차를 신청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즉 계속 갚아야 하는 채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인데요,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양육비, 세금 이런 것들은 파산을 하더라도 계속 변제를 해야 되는 채무입니다. 파산을 신청할 때 내가 지금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파산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파산 신청을 한다면 모두 다 잠깐 쉬었다가 파산을 하고 파산 받으면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근로능력,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신체에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일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 파산이 인정될 수 있지만, 반대로 나이가 있으시더라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파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노동 능력, 자격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니까 파산은 무조건 된다, 나이가 적으니까 파산이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기준을 따지시자면 노동을 할 수 있느냐, 일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파산이 무조건 좋은 제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산자가 되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되면 신분상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법마다 정해져 있는데요, 파산자가 되면 공무원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요양기관에서 일을 한다거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다른 특별법에서 취업 제한이 걸리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도 금융회사도 금지가 되어 있고요. 또 파산을 받고 나면 신용회복하는 데에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는 대신 다른 불이익이 굉장히 많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파산 제도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다른 제도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반면에 파산은 완전히 제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파산 제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제도를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본인들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제도라고 해서 그 제도가 최선이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본인 채무가 50% 이상 탕감이 된다, 그리고 본인이 긴 기간 동안 변제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워크아웃이 가장 적절한 제도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 채무 탕감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워크아웃 외에 다른 제도도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만 조정되거나 또 원금이 기대보다 너무 적게 탕감이 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제도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이란 기간 동안에 본인의 빚을 법원에서 상당 부분 탕감해주고 남은 금액만 변제하는 것으로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앞에 다른 제도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법원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 제도들은 협의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협의를 해줘야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특징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프렌들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또 더 인정되는 채무의 범위가 넓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도들은 주로 금융권 채무, 그 채무에 한정돼서 진행될 수 있는 반면에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도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고 조세나 4대 보험과 같은 비면책 채권도 일부 포함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러면 얼마나 깎이느냐? 빚의 총 금액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매달 소득에서 본인의 최저 생계비를 공제하고 그 외에 생활에 필요한 추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그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은 채무가 탕감이 될 때가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도 90% 이상 채무가 탕감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라면 사실 법원에서도 너무 적게 변제한다, 채무 금액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권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개인회생은 채무 탕감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에 단점이 없느냐? 개인회생도 단점이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정해진 돈을 매달 변제를 하셔야 되고,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그간 탕감해줬던 빚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가받은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월 변제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많은 제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본인 상황을 판단하실 때 4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신 적이 있다 그러면 새출발기금, 가장 오래된 연체가 7년 이상이다 세도약기금, 독촉 오는 곳이 한두 곳이면 개인 채무조정, 독촉 오는 곳이 여러 곳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채무조정제도, 지금 소득이 없으시면 파산, 소득이 있으시면 개인회생입니다. 이것들만 보시면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서 무엇을 선택할지 헷갈리신다면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쪽을 검토해보고 계신다 하신다면 제가 기존에 찍었던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양호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